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완승센터.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완승센터. 허유생의 월간 인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 아무도 언급 안 하셨지만 네. 제 월간 인서트 때 올라갔던 오프닝 음악 들으셨나요, 다들? 들었어요. 그거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우와. 대박.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오늘도 들어가요?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 안 하는데 방금 생각해낸 거 아니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요? 그게 사이트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뭐 축하, 뭐 와. 기쁨, 뭐 행복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르를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락앤롤, 드럼앤베이스, 뭐 우와. 힙합, 재즈 이런 식으로 클래식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와 신기하다. 몇 개 섞어가지고 쫙 한 10개쯤 보여주거든요. 네. 거기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네. 아 그러면 저번하고 다른 거 들어가요? 그건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왜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궁금해요. 그래, 주제에 매번- 맞춰서 매번 다른 거 해도 재밌잖아. 제 드럼앤베이스 장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제로 베이스 원이라고 아시나요? 아, 아이돌 재배원. 중에. 네. 네. 오, 재배원. 그거밖에 몰라. 그분들 타이틀곡이 인 블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노래가 장르가 드럼앤베이스예요. 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아니야? 킥, 드럼, 베이스. 베이스. 그거 몰라요? 뭐예요? 알아요. 인스타에서 여성분들 춤추는 거 있거든요. 네. 몰라요. 몰라요. 그거 틱톡 음악 중에 유명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왜 알지? 많이 보시나 보네. 네. 오늘 월간 인서트는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거든요. 네. 후보들을 여러 개 생각하다가 본편에서 좀 다루기, 본편 에피소드에서 좀 다루기 애매한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과학 이슈들이 있거든요. 과학기술 이슈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저희 시즌으로 치면은 유생님이 진행하는 마지막 월간 인서트잖아요. 네네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월간 인서트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네. 유생님의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더 의미가 있네요. 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또 이번 시즌 마지막.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저의 본질로 돌아가서 네. 과학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음. 일론 머스크 관련된 네. 일론 머스크가 스타트업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 있거든요. 네. 네. 여기 뉴럴링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뭐 뇌 안에 칩 들어가는 네. 거 아닌가? 네네. 네. 이게 3월에 한번 성공을 했어요. 네. 심지어 사람 대상으로. 네. 네. 이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재 시간으로 3월 20일 정도에 뉴럴링크에서 이제 그 이식을 받은 그 사람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X에다 공개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놀런드 아르보라는 분이에요. 네. 29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16년도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사지를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었겠죠. 네. 네, 근데 이분한테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이 네. 뉴럴링크 칩을. 이 칩조차도 기계가 굉장히 정밀하게 수술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만 수술하면은 다음날부터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고. 그러니까 뉴럴링크라는 게 음, 컴퓨터에 메모리 칩 집어넣듯이 그 안에 뭐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컴퓨터와 수신할 수 있는 일종의 수신기를 뇌에다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 뇌에다가 굉장히 거의 낚싯바늘, 뭐 인간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칩이 있거든요. 네. 얇은 실로 된 칩을 기계가 이제 뇌 속에다 이식을 시켜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게 가능했냐면은 뇌로 생각을 하면 그게 컴퓨터랑 수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와. 일단은 컴퓨터에서 커서를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우와. 생각만으로. 그리고 체스 게임을 뒀대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체스를 그냥 둔 거예요. 우와. 그럼 그게 끊기면 어떻게 돼요? 끊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근데 와이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컴퓨터랑 블루투스 수신을 하는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충전은 어떻게 해요? 충전기가 아마 그 바깥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무서워. 아니 사람 이렇게?
선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칩은 굉장히 얇은 실 같은 거고 네. 네. 바깥쪽에 수신기 같은 게 나와 있겠죠. 어. 그래서 거기다 충전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전 방식이요? 그냥 꽂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무선 충전도 얘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섭다. 그러게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한번 씹으면 끝인 거죠. 어. 네. 근데 조금 발전하면은 그 밖에 있는 수신기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죠, 그러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겠죠. 네. 이게 이제 이 기술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상용화 된다면 만약 상용화 된다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수신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인터페이스를 이제 장착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코딩을 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든지 인공지능 네. 기술이랑 접합이 되면은 네. 네.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네. 생각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네. 좋은 기술인데 만에 하나 누가 나쁜 마음으로 수술하다 일부러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네요. 이 사람 생각을 읽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페이커 있잖아요. 네. 롤 잘하시는 분. 네. 그분의 그 실력을 이제 메모리화 시켜가지고 사람한테 뇌 속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되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이제 뇌 속에다 밀어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네. 가능하겠죠. 어느 순간에는. 네. 근데 그런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된다는 거는 네. 그런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건가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부작용을 생각하고 개발하진 않겠죠. 그쵸. 그쵸. 좀 아까도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 그랬나? 맞아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FDA 미국 FDA 승인은 일단 루게릭병이라 보통 얘기하죠. 아, 네, 그분한테만 쓰게끔 이제 네. 그런 조건이 붙는군요.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 네. 임상시험 조건이 이렇게 붙긴 했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상용화 된다면은 여러분 머리 이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죽고 싶어요. 아, 그래?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컴퓨터랑 연동이 되고 네. 이게 굳이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런 기술로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랑 연동이 된다는 것 자체로는 이미 사실 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랑님이 세상을 뜨기 전에 상용화가 될 것 같은 그럴 것 느낌이 같아요. 들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타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이 당연히 많겠지.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 빼고 다 한다 하면은 안 할 수가 있나? 없겠죠. 도태되는데? 네. 근데 이게 원래 그런 목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마비가 됐어. 네.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맞네요. 네. 하지만 내 몸에 아직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는 기술을 심는다? 무섭지 않을까 당연히. 무서워요. 네.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네. 그 망막 신경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칩을 이식해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한테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보는 세상을 시각장애인이 망막 신경을 바로 받아가지고 네. 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실제로 시행됐어요. 우와.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그걸 받고 나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막 울면서 드디어 빛을 봤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이번에 뉴럴링크에서 공개한 그 자료에서도 영상에서도 사지마비 환자가 굉장히 기뻐하고 하루 종일 그 문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명 게임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기술이면서도 그쵸. 상당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네. 근데 만약에 눈 안에 그 말씀해주신 것 같은 칩을 넣어 네. 시력이 10.0이 돼. 지금은 뭐예요? 0.5에서 1.0이야. 하실 거예요? 시력이 10.0이 된다. 근데 눈 안에 그 칩을 넣어야 돼. 굳이. 그치? 네. 근데 당신 빼고 다 해. 그래서 모두가 10.0의 시야를 보게 되는 세상이야.
그러면 진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삼체라는 그 시리즈 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삼체인들이 세계 항성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워낙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은 서로의 생각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게끔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은 거짓말을 못해. 아. 다들 통나니까 거짓말이. 예. 그래서 지구인들이 거짓말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세상이 됐다.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다 알 수 있고 다 뭔가 다 고도화된 세상도 좋긴 하지만 적당히 모르고 아, 그치. 적당히 가려진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남의 생각 읽을 수 있다라는 능력을 누가 준다 그러면 안 받을 거야?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안 받으실 거예요? 남의 생각 읽을 수 있다. 난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요? 내 건 못 읽고. 아, 근데 내 것도 밝혀야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알게 된다? 무조건 콜이지.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굳이? 굳이?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으로 굳이 알아도 되지. 아, 몰라도 되지. 그러니까 내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배우 나와서 유명해진 그쵸, 드라마 그쵸. 있잖아요. 최종엽 씨 나온 거예요. 네. 맞아. 거기 여자 주인공이 아마 다른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거든요. 저 원래 못 믿어요. 근데 빈도님 같은 분이 그 능력까지 획득한다? 그럼 못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런 거 유생님은 안 해? 저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저 너무 궁금해요, 그 상황이. 네, 어떻게 될지 진짜. 그러니까 특별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과학적 성과의 그 위대함으로서 아, 봐드려보고 뭐야. 싶어요. 그런 학문적인 거 말고. 빈동님 뭐 할 건데요? 그 능력 갖게 됐어. 사람들 마음 알고 다니는 거지 뭐. 알아서 뭐. 너무 피곤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 지켜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발견하고. 아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빈동님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면은 알려줄 거예요, 일단 그 사람한테. 야, 쟤 너한테 거짓말하는 이런 거 알려줄 거예요. 친한 그러려고 사람이면? 하는 건데? 진짜? 나 혼자 알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다들 빈둥님 싫어하지 않을까?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나의 마음도 밝혀야 된다 그럼 절대 안 해. 제일 검으니까? 네. 들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네. 최근에 또 4월 이번 달이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기준 이번 달에 또 천체 쇼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봤어요. 보셨나요? 맞아요. 네. 이번 개기일식은 현지 시간 4월 8일에 멕시코, 미국을 지나서 캐나다 동부까지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었고요. 네. 어떤 지역은 최대 4분 30초 동안까지 개기일식의 암흑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근처 지역 에어비앤비가 다 매진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여러분들 한번 상식을 한번 그러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 돼. 개기일식은 뭐가 뭐를 가리는 걸까요? 해가 달을. 네? 달이 해를? 그렇죠.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 다행이다. 달이 지나가는 궤도의 그림자에 해가 그쵸, 들어가는 현상이죠. 그쵸. 잠깐만. 달이 해를 가린다고요? 네. 달보다 해가 더 크잖아요. 네. 근데 그쵸? 거리도 네. 더 멀기 멀지. 때문에 네. 거의 보이는 크기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달의 그림자가 해를 가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개기월식은 뭐가 뭐를 가리는 현상일까요? 반대 아니야? 해가 달을 가려요? 아니야? 해가 어떻게 달을 가립니까? 해가 달을 가릴 순 없어. 그치. 개기월식? 개기월식. 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중요합니까? 당연 과학 상식 아닙니까? 이거 과학 상식인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이 다른 거야? 개기일식, 개기월식. 일식은 해가 가려지니까, 네. 월식은 달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네. 퀴즈 내려고 얘기 이 꺼낸 거예요? 정도까지일 줄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쯤 개기일식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거 근데 맨날 나오지 않아요? 뭐 몇십 년 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려면은 2035년 정도까지 가야 한답니다. 근데 하필 이제 북한 평양 지역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 일본은 이제 강원도 고성 쪽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2035년까지 잘 살아보시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를 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뉴욕에서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셨나요? 네.
4월 5일경에 현지 시간 4월 5일경에 미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지진이 보통 어디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 지진? 판과 판 사이. 맞습니다. 그거 뭐지? 그 용어 있잖아. 판과 판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뭐지? 그게 뭔데? 불의 고리. 아니야. 아니에요? 지구과학 시간에 뭐 판과 관련된 뭐 있었는데? 그럼 판이지 뭐. 아니, 판으로 시작되는 뭔가 용어가 있는데. 판게야 말하는 거예요? 몰라. 뭐야? 판유걸씨 기억나요? 심어야겠다. 그거 칩 심어야겠다. 판유걸씨 알죠? 판유걸 몰라? 판유걸씨요? 알아요. 유랑님 몰라요? 뭐예요? 옛날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상한 얘기. 세상에 판씨도 있습니다 하면서 내 이름은 판유걸. 그 뭐야? 학교 그래. 옥상에서 막 얘기하는 이걸 거. 모른다고? 전혀 몰라요. 저도 모르세요? 전혀 아, 몰라요. 그래? 네. 추억의 인물인데 판유걸씨.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갑자기요? 근데 뉴욕은 판의 경계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판과 판의 경계로 유명한 곳이 어디죠? 일본. 그렇죠, 일본이죠. 음. 일본은 호상열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판과 판 두 개가 수렴하는 곳에서 네. 예,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네. 또 히말라야 산맥도 판과 판의 경계거든요. 뭐 등등 해서 보통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진이라는 게. 네. 근데 뉴욕은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왜 발생했냐면은 지층 있잖아요. 네. 지층이 쭉 쌓이다가 그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뭐 눌리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미는 스트레스도 받고 뭐 잡아당기는 스트레스 받다가 이것들을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응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응력이 갑자기 해소되면서 층이 끊어지게 됩니다. 네. 지층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지층이 끊어지는 현상? 직근상.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직근상이래요. 지층이 끊어지는 현상? 네. 힌트. 그 한자어로 끈타라는 단층. 그렇죠. 단층이라고 하죠. 네. 허무한데? 난 대단한 용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단층 때문에 아마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판내 지진이라고 합니다. 네. 판 경계 지진이 아니라. 흔한 일은 아닌 거예요?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판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 경계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단층 때문에 일어나는 지진이라는 게. 네. 그리고 이것들이 지각까지 전달돼가지고 엄청난 큰 규모가 되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뉴욕이라는 안전지대, 지진 안전지대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게. 피해가 컸나요? 피해가 꽤 컸다고 합니다. 네. 4.8이면 어느 정도인 거죠? 4.8이면은 강진까지는 아닌데 네. 강진 전에 한 그 중강 정도의 규모라 볼 수 있죠. 네. 지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유랑님은 저 있어요. 있으시고. 맞아요. 저는 없어요. 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느낀 적 있잖아요. 그래요? 어디에서요? 언제예요? 그때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 잠결에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낀 적이 있어. 아, 그건 보다 경주 지진인가 보다. 경주 그런가? 포항 지진. 하여튼 이게 뭐지? 하는 음. 느낌이 받고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그때 딱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음.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근데 다시 잠든 것도 신기하다. 그 정도로 미세한 느낌이었던 거지. 아. 서울이니까. 그 경주 포항 지진이 아마 4.0 정도 규모가. 음. 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때 처음 이제 경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처음 지진을 겪으시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활성 단층이라 불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뉴욕만큼이나 꽤 많기 때문에 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활성 단층을 빨리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땅이 작으니까 음. 어느 지역에서 이게 있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진 설계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그 지진이 일어나면 막 건물이 같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내진 설계 잘 돼 있다는 뜻인데 네. 우리나라는 거의 안 돼 있거든요. 내진 그쵸. 설계가. 우리나라는 다 그거 있잖아. 그 1층이 주차장이고 맞아. 필로티. 그래. 필로티 구조. 네. 그것 때문에 엄청 위험할 것 위험하죠. 같은데. 그래서 아마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피해가- 아닌 것 같다. 네. 네. 피해가 엄청 심하겠네요. 사실 뉴욕이라고 하면은 정말 신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일어났으니까요. 이런 일이 요새 있었다고 합니다. 무섭구만. 무섭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이제 ASML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반도체. 맞습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이제 부품 장비 그쵸.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워낙 반도체가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런 산업군이거든요. 네. 워낙 전기도 많이 끌어다 쓰고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ASML은 근데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넷제로 달성해라. 즉 그 탄소 배출 넷제로라고 해서 네. 달성해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ASML에서 한국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왜죠? 여러분 그 신재생 에너지 100% 사용하겠다는 그 프로젝트가 아리백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아리백에 가입된 기업들이 한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이 한 31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여기에 뭐 당연히 삼성도 들어가 있겠죠. 삼성전자도. 근데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 중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삼성전자 1위인데 2위부터 5위까지 다 합쳐도 1위보다 더 적대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쓰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수급하고 있는 전기를 삼성전자가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린 인프라를 네. 얼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ASML까지도 위험하지 않냐, 아리백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리백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몰라. 알고 계신가요? 뭐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 뭐. 일단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특히 유럽에서 네. 네. 아리백 달성 못하는 기업들한테는 과징금을 내게 하는. 관세를 엄청 세게 매기겠다고 아. 했고 탄소세 매기겠다고 했고 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납품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산업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인데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앞으로 TSMC라고 그 대만. 경쟁이잖아요. 네, 대만에서. 근데 경쟁에서 자꾸만 그 대만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발전을 엄청 많이 돌려요. 네. 그래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잘 수급을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아리백도 달성해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도 그렇고 어느 순간 그 정치권에서 이런 환경과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나온다고? 네. 그쵸? 이번에 네. 그 선거 공약들을 봐도 공약에는 약간 허무맹랑해도 그래도 이상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선거와는 다르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환경과 신재생, 절약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장, 발전, 개발 이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대부분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긴 맞습니다. 한데 네. 사실 이 아리백을 달성 안 하면 더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앞으로 뭐 몇 달 안에 아마 GPT-5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우와. 오픈 AI에서 공개를 했고요. 네.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GPT 4.5라든지 GPT-5가 아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 그 챗GPT 말고 챗GPT의 그런 그 API를 이용해가지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또 거의 챗GPT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그 성능을 보이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클로드라 들어보셨나요? 클로드? 네. 아니요. 몰라. 클로드라고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고, 네. 퍼플렉시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컴플렉시티. 네, 퍼플렉시티라는 것도 있고 똑같은 구조예요? 거의 비슷한데 좀 답변을 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안쪽에 그 알고리즘이 좀 조금씩 다르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챗GPT 그걸 가져와가지고 과거 유료 서비스던 걸 무료로 풀어버렸거든요. GPT-4를 코파일럿으로 이제 무료 공개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 빙 있잖아요. 빙에서 코파일럿 들어가셔가지고 그림 그려달라고 해보세요. 진짜 잘 그립니다. 네, 챗GPT만큼이나 잘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GPT-5가 짠 등장해가지고 네. 성능이 좀 GPT-4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성능이 더 좋아진 거예요? 언어 처리와 생성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아키텍처도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론 속도가 빨라졌고 이제 출력 품질도 우수해졌고 이 보통 이 챗GPT에서 발견됐던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 아시나요? 몰라.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거든요. 네. 하이템플러. 맞아요. 하이템플러 알아요? 몰라요. 네, 뭐예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네. 하이템플러가 할루시네이션이란 기술을 쓰죠. 맞아요.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얘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가 말 지어내가지고 하는 거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모차르트 뭐 피아노 협주곡 뭐 몇 번을 연주해줘, 그러니까 알려줘 했는데 네. 있지도 않은 걸 막 알려주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검색 기능 같이 넣어가지고 최근에 발전해왔는데 네. 네. GPT-5에서는 거의 이것이 사라질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무섭네요. 그쵸. 그렇네요.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라백의 역설? 네, 모라백의 역사? 모라백 씨? 네, 모라백 씨. 네. 미국의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자 한스 모라백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네. 이분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인간에게 쉬운 일은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어렵고 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을 인공지능이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챗GPT의 등장, GPT 등장으로 인간이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잘한다. 그래서 이 역설이 깨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라백의 역설의 역설. 그러게요. 여러분 뭐 챗GPT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자주 쓰지는 않나 보네. 네, 근데 자주 쓰진 않고 그냥 뭐 간단한 거 서치하거나 네. 이럴 때 한 번씩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아요. 그냥 궁금할 그래요? 때 정도.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쵸. 해보지 네. 일상에서 쓰진 않아요. 아, 뭐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정도로. 네. 제가 그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모든 그림들을 전부 다 챗GPT에 그려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긴 한데 네. 이렇게 GPT-5까지 나오면서 정말 인공지능이 보통 AGI라고 하죠. 네.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지능이 됐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은지 어떤 세상이 더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모라백의 역설에서 네. 인간한테 쉽다고 일컬어지는 그 일들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까진 자세히는 안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의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지라도 간호사는 대체되지 않을 거다 이런 것처럼 네. 단순 뭐 단순 노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여러 가지 디지털 소스라는 것 코드라는 것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을 인공지능한테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잘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 우리 미래 세대가 맞이할 세상은 되게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요. 우리 초반에 방송하면서 네. 인공지능 기계한테 치료받을 거냐, 사람 의사한테 치료받을 거냐 얘기 나눴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빈동님이 사람한테 받겠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야. 아니요, 다 인공지능한테 받다. 저는 했어요. 그래요? 그때 의견이 갈렸던 게 판사였을 거예요. 아, 판사는 그랬나요? 나중에 이야기였고. 아, 그래요? 예. 그때 뭐라 그랬지? 기억 안 나요. 세 분 그때는 아마 브루님이 계셨을 텐데 네. 세 분 다 인공지능이 받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었어요. 네. 그게 그냥 어. 선택할 여지 없이 그냥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생각이 들었고 판사도 빈도님 생각 변함 없으신가요? 판사? 빈도님은 사람 판사한테 받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변화 없는데? 변화 있어야 되나? 아니 그게 이상한 세상이 올 것 같아서. 아, 그게 더 낯선 세상이 올 것 같아서. 네. 뉴럴링크 달고 있으면 진짜 범죄가 안 일어나겠다, 그죠? 오, 진짜. 판사들 편하지 않을까요?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의사도 그렇고 네. 판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몇십 년을 가까이 유지를 해온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뭐 기계한테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만만한 양반들이 아니라서. 네. 어쨌든 마지막 소식이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이크로한 과학 이슈들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뭐 합니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네. 바로 콘텐츠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왔는데. 뭐 콘텐츠 소개 많이 하시죠, 그러면? 뭐 있습니까? 아까 삼체 얘기 나와서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오. 하지만 요약본으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스토리만 그냥 쭉 훑어봤어요. 재밌었어요? 흥미롭던데? 근데 막 예상한 것처럼 저는 SF라 그러길래 대단한 특수 효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단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살짝 기대했는데 그런 게 요약본에 안 나와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의 심리가 조금 더 많이 중점으로 다뤄진 것 같아서 기대한 방향과는 달랐다. 이게 하드 네. SF 장르거든요. 네. 하드 SF 장르를 하면은 판타지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판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SF라 해도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불가능한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드 SF는 엄청 현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이 녹여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드 SF 장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SF랑 다를 거예요. 궁금하네요. 지금 그렇게 많이 화제되지 않고 있지 않아요? 네. 미국에서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우리나라 원래 SF가 불모지라 가지고 그거 영어 제목이 뭐예요? The Three Body Problem. 그러니까 삼체라는 제목이 네. 매력적이지 않아. 거기다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나는 것 맞아요. 같기도 약간 하고. 진입장벽이 있는 그리고 그냥 중국 콘텐츠 같잖아. 삼체라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중국 콘텐츠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거면 조금 좀 더 세련되게. 매력 있게 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3body problem이라 가지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생각 안 할 텐데 우리나라는 조금 네. 왜 원작을 그랬을까? 그대로가 따른 거죠. 요약본 상으로는 그냥 그랬다. 그거 되게 네. 끔찍한 장면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거 막 어떤- 사라지는 거? 네? 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탄소 섬유, 그쵸, 예. 나노 섬유에 사람이 썰려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본 거에서는 너무 충격적이라 편집했다고 나왔어요. 오, 진짜 그 정도예요? 충격적입니다. 그 정도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옛날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혹시? 네네. 데스티네이션의 마지막 그게 사람들이 한 명씩 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폭발로 인해 가지고 철사가 몸을 통과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네. 그거랑 비슷하게 천천히 사람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실에 썰려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네. 너무 충격적입니다 진짜. 징그러워요? 저는 눈을 약간 좀 가렸어요. 좀 징그러워가지고. 그렇구나. 전 삼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시죠. 저는 그 최근에 4월 1일이 장국영 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국영 스페셜로 메가박스에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패왕별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패왕별이 다시 봤고 영웅본색을 봤어요. 따다동 또라동 근데 그- 빠라밤빰빰빰빰. 너무 유치한데 네. 또라동. 이게 그 시대 때는 정말 혁신적일 수밖에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그 유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 따다다다다다. 주윤발 나온 거. 맞아요. 이쑤시개. 맞아요. 성냥인가? 그 성냥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입이 물고 네. 있고 그리고 그 후시녹음으로 이렇게 맞는 소리들이 맞아, 한 맞아요. 번씩 들리는데 그게 너무 맞아, 웃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건데 총소리도 뿅뿅 약간 맞아요. 지금 보면 좀 또잉?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싱크 안 맞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들이 그런 것까지도 약간 그 너무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너무 아이코닉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유치함과 그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요소까지도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번에 황금종려상 받았던 네. 추락의 해부 보셨나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그 한 가족의 아빠가 뭐 별장에서 추락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추락해서 죽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인으로 몰리게 된 엄마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음. 그래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신 분 보셨나요? 안 저는 계시고. 계속 궁금했는데 아직 못 네. 봤습니다. 저도. 일단 보고 나면 제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다 그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재밌었어요. 많이 봤네. 최근에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셨나 봐요. 유일한 낙이 네. 요즘 유일한 낙이 심야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뭐 퇴근하고 이제 심야 영화 한 편씩 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맞아서 몇 개 보고 왔습니다. 요새 재밌는 거 없나요? 극장에? 요새 좀 비수기예요. 그런가? 공포 맞아요. 팬더 4밖에 없어요. 네. 파묘가 아직 1위로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 네. 요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공포 팬더가 뒤집었습니다. 신기하네. 뭐 보고 싶은 거 없어요? 최근엔 없더라고요. 그냥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보는 거예요? 최근에 그것도 봤다. 가여운 것들. 보셨구나. 그것도 재밌었어요. 만족해요?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그래요? 그 저희 예전에 에피소드 때 더 랍스터 다룬 네.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그 초기작에 비해서 힘을 엄청나게 준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그래서 오히려 그 힘을 너무 줘서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초기 작품들에 나오는 약간 그 번뜩인 아이디어나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건 그 외적으로 너무 힘을 준 것 같아서 살짝 피로했어요. 유생님도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끝? 네. 아니, 다시 턴은 돌아옵니다. 뭐라도 쥐어짜고 계시고. 유생님은요?
저는 최근에 본 건 댓글 부대 봤습니다. 아, 네. 손석구. 손석구. 네. 손석구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기를 되게 이상하게 잘해요. 근데 그 사람도 욕 많이 먹더라. 왜요? 잘생긴 척 한다고. 아 진짜요?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긴 했지. 잘생기진 않았죠. 매력 있게 매력이 있게 생겼죠. 생긴 맞아요. 그치. 내 눈에는 되게 멋있는데. 그러니까 멋있죠. 멋있는데 그러니까 잘생겼다에 약간 정석 미남은 정- 아니다. 그쵸. 그쵸. 근데 욕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그건 것 같아. 너는 그냥 분위기가 멋있는 거지 전형적으로 잘생기진 않았는데 왜 전형적으로 잘생긴 척을 하지?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잘생긴 척을 언제 했어요? 그냥 광고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아. 그런 이미지가 많이 주입이 되잖아. 광고 근데 멋있지 않나? 광고에서 못생긴 척해 그러면 진짜 웃기네.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는 엄청 좋아해요. 저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연기가 되게 쫄깃하다 그래야 되나? 맞아. 유생님 표현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연기를 하는데 되게 잘해요. 외국에서 연기 배웠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 장면 아세요? 뭐 내 돈 먹고 다른 년 하그 거 알지. 아세요? 전 몰라요. 그거 몰라요? 몰라요. 그 해방 나의 해방일지. 네. 그 장면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돈을 뜯으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사람 백화점 뭐 화장품 코너에서 막 일하는 분인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꼽을 주는 거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근데 그 장면이 엄청 인상적이야. 댓글 부대가 그 장강명 소설 그거 맞나요? 맞아요. 아 네. 그게 영화로 그렇구나. 됐구나. 읽어보셨어요? 되게 예전에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진짜요? 네. 재밌어요? 좀 뻔해요. 소설 자체는. 좀 영화 자체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뭐 눈에 띄는 사람 없나요? 손석구 말고? 그 젊은 3인방이 나오거든요. 젊은 네. 댓글 조작 부대 3인방 김성철 씨랑 홍경 씨랑 네. 김동희 씨인가? 그분 네. 세 분 나오시는데 네. 손석구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사람은 연기가 그렇게 막 돋보이고 그런 것도 그런 작품도 아니기도 했었고 감독이 이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모티브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와요. 이게 사실적시해야 명예훼손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뭔 내용인데요? 무슨 사건으로 가져간 거예요? 삼성에서 네. 댓글 여론 조작했던 사건들이.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만전이라 바꿔버려요. 만전. 그걸 대놓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처음엔 좀 재밌어서 쭉 가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네. 재미있다기보다는 그냥 흥미롭다 정도.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영화화 될 때 그걸 보기 전에 항상 그 두려움과 설렘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 그 제가 엄청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영화화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가 나온다고 해도 볼지 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댓글 부대 같은 것도 전 소설을 어렸을 때 읽긴 했지만 되게 재밌게 읽긴 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게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깨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댓글 부대. 손이 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웬만해선. OTT급 영화라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좀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그 만드신 분한테는. 근데 그 장강명 씨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 하세요. 그러니까 글을 되게 잘 쓰세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옮겼다 했을 때 잘 구현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기자 실제로 그 주인공이 기자예요. 손석구 씨 기자로 나와요. 그래서 그 기자 사회에 대한 것들은 또 잘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엄청 재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끝. 패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다시 접하게 됐는데 평이 달라졌습니다. 뭐요? 눈물의 여왕이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판타지고 그냥 그랬다. 그랬는데 이게 글을 확실히 그 작가가 잘 쓰더라고요. 그래 인기 엄청 많던데. 그래서 엄마가 보실 때 저는 이렇게 지나다가 앉아서 잠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습니다. 허무맹랑한데 그 허무맹랑한 걸 대놓고 드러내면서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갈등 요소가 뭐예요 거기서? 주 갈등 요소는 이 여자 주인공이 재벌가예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거의 대릴 사위로 여자 주인공과 살다가 남자 주인공이 못 참겠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의 집이 너무
고고하고 네. 콧대가 높고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해서 이혼을 결심해요. 근데 이혼을 결심하는 그때 여자 주인공이 시한부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네, 근데 그게 들통이 나요, 여자 주인공한테.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박성훈 씨인데 그 인물은 여자 주인공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을 갖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는데 네. 또 하필 이 박성훈 씨가 그 여자 주인공의 집에서 회장님과 살고 있던 뭐라 그러죠? 본 부인이 아닌 첩. 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첩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첩 이 사람과 이 여자와 이 아들이 중상모략을 해서 이 여자 주인공의 재벌 가를 무너뜨립니다. 차지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된 스토리는 여자 주인공이 이 김수현 씨, 남자 주인공의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은신하면서 다시 재기를 꿈꾸게 되고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의 병세는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 김수현 씨와 김주현 씨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줄거리인데 사실 뻔해요. 네. 사실 둘이 사랑 다시 하게 될 거고 재기할 거고 복수할 거고 그 남자는 망할 거고 그러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말맛이 있고 네. 작가님이 쓰는 게 그리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중간중간 틈틈이 봤고요. 왜 눈물의 여왕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많이 울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많이 우는데 네. 여자가 어쨌든 시한부잖아요. 김지원? 네. 김지원인가? 네.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인물이 아니에요. 네. 특히 엄마가 여자 주인공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씨. 아니에요. 그건 고모.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성함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명한 배우세요. 거기에 따른 스토리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되게 센 인물인데 그 뒤에 숨겨진 아픔들 네. 그런 것들이 깔리면서 김수현 씨가 다시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눈물의 남편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눈물의 여왕이요? 눈물의 여왕. 눈물이 김수현 씨가 아닐까. 그래서 김수현 씨의 여왕. 그렇구만. 그냥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작가분이 유명하신 분이네요. 맞아요. 네, 별에서 온 그대. 맞아요. 이름 뭐예요? 박지은 작가님. 박지은님. 네. 김수현이 페르소나인가 보네. 김수현 씨가 연기를 네. 잘하시더라고요. 못하진 않죠. 네. 그리고 김지원 씨와의 합이 되게 좋아 보여요. 잘 어울려요. 그 사람은 무슨 역할이에요? 이주빈 씨? 이주빈 씨는 그 집에 잠입한 그 남자와의 패거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지원 씨 동생이 되게 어버버버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 이름 뭐지? 곽동현 씨. 네. 그분의 아내가 됐는데 네. 사실은 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기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은 연상이었고 아기도 그 김지원 씨 동생의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김지원 씨 동생은 지금 그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도 사랑합니다. 그 이주빈 씨를. 근데 이주빈 씨는 지금 도망간 상태예요. 지금 녹음. 도망갔어요? 네, 시점으로. 돈 들고 날랐어? 돈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 재벌가가 망했기 때문에 그 망한 거에 일조하고 떠났습니다. 네. 재밌겠네. 되게 재밌어요. 그냥 오락. 또 다음 류죠. 월간 있을 때는 재미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결말이 또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볼 거예요. 저도 계속 보겠다고 생각하고 본 게 아니고 네. 엄마가 계속 보시니까 지나가다가 힐끗힐끗 보는데 이런 드라마가 또 좋은 게 쭉 보지 않아도 스토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빈둥님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사상검증구역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네, 보기 시작했어요. 몇 화입니까 지금? 지금 3화입니다. 3화면 아직까지 큰 재미가 없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렇게 재밌다고 싶은 느낌? 제가 한 6화 정도까지 그냥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네. 마지막쯤에 좀 터져.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하기는 네. 그 사람이 좀 인내를 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이 다 색깔이 있는 캐릭터들이어가지고 추천하신 이유를 알겠다. 그 싶었습니다. 캐릭터들 중에 본인이 인상 깊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 재밌을 때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흥미롭게 보이는 캐릭터가 있어서 네. 사실 버텼고 누구였어요? 대부분 흥미로웠는데 일단 하마 씨라고 그 안에 어떤 캐릭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 관련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작가님이시죠. 그쪽으로 되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 테스트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느낌보다는 네. 너무나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양가적인 모습이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바와는 많이 달라서 되게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힘이 있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가장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좀 빌런으로 나오는 벤자민이라는 그 사람도 되게 네. 특이하게 기억에 남고 실제로 그 프로에서 나온 슈퍼맨이라는 캐릭터가 네.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총선에서. 김지섭. 네, 김재섭 씨가 도봉구에서 당선이 돼서 더 재밌기도 했고요. 그 슈퍼맨 씨가 연설할 때 네. 연설하는 장면이 9회인가? 뭐 이쯤 나와요. 네. 거의 후반부에. 그때 울었잖아요. 저. 진짜요? 감명 깊어서? 가장 찡했던 연설이었어요. 오. 그 사람이 그때까지 그 9회 전까지 보여준 캐릭터는 뭐였냐면 네. 무조건 강성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피해도 감수하면서까지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연설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치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게 되게 감명 깊었던 이유는 그 전에 선거에서 반대편에 있던 그런 진보 측 인물과 1대1로 붙어요. 근데 뭐 몇 대 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한 2표 정도 획득하고 나머지가 다 압도적으로 졌군요. 압도적으로 그냥 패배를 해버린 거야. 근데 적어도 절반 대 절반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빼고 한 명이 자기를 택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네. 다 반대편을 택한 거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의기소침한 게 보여.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좀 쓰인다라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이 연설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울림이 있더라고. 그러고 뽑히나요? 그러고 이건 스포가 되겠다. 그러고 어떻게 됐더라? 안 들을게요. 그게 뭐 뽑히기 위해서 했던 연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연설하는 모든 장면들이 좋았는데 특히나 슈퍼맨의 연설은 기억에 많이 남죠. 근데 그 프로가 많이 사람들이 봤다면 네. 표수에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도봉구 내에서 어린 친구들한테 샤라웃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초중고등학교에 잔디가 많이 없대요. 네. 이거를 잔디를 깔아주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쇼츠나 릴스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뭐 보면 인증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같이 경쟁자로 나왔던 사람이 전략공천이 된 사람이라서 좀 지역구에서 기반이 없는 사람이어서 좀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재밌지 않나. 실제로 그 나오고 난 직후보다 지금 훨씬 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몰아봐야지라는 성격의 프로는 아닌 것 같고 하나하나씩 그 전략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네. 조금씩 봐도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동보다님하고 네. 또 찬도리님이요. 찬도리님께서도 네. 댓글로도 재밌다고 남겨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네. 끝입니까? 끝입니다. 다시 제 차례군요. 있나요? 저는 유튜브를 항상 보니까 네. 이제 유튜브 외 콘텐츠들을 공개하는 게 고갈이 나가지고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네. 인상 깊게 본 유튜브 콘텐츠 머니그라피라는 채널 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토스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대부분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네. 토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코너 중에 그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코너는 음악에 관련된 콘텐츠예요. 네. 그래서 음악 산업에 관련된 얘기. 진행하시는 호스트가 우키팝이라고 음악 유튜버 모르시나요? 채널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뮤지션 소개하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MC고 또 다른 공동 MC로 룩삼 씨라고 몰라요. 인터넷 몰라요. 다 모른다 그래서 할 말이 없네. 많이 하시네. 그분인데 네. 그분도 음악적으로 되게 콘텐츠를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연합해가지고 구성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이번에 덕화이엇이 출연을 했어요. 덕화이엇이 출연해서 한 1시간 넘는 분량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너무나 좋았어. 음. 제가 지금 4월 아닙니까? 네. 올해 본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는 베스트다 라고 오. 생각할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덕화예요 씨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중에게는 말이 네. 적은 이미지지 말을 막 달변가 같은 네네.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이. 물론 이 사람이 인터뷰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인터뷰가 있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가 너무 궁금했는데 딱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에 다 이유가 있었고 벌어진 결과들이 그냥 마냥 운으로 이루어진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혹시 덕화이어 씨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별 생각 없으시고? 네, 별 생각 없어요. 저는 유생님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아했고 지금은 사실 찾아 듣거나 하진 않는데 예전 뭐 소울 컴퍼니 때? 그때부터 네. 쇼미 나올 때까지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이미지냐면 도끼랑 뭐 빈지노랑 같이 음악은 하는데 그 사람들만큼 튀진 않고 그렇다고 존재감이 또 없진 않고 되게 좀 신기한 캐릭터인 거야. 뭐 딱 이 이미지. 네. 도끼처럼 이렇게 돈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빈지노처럼 좀 아이코닉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항상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힙합계 내에서는 꽤나 긴 시간 10년 넘게 정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약간 대부처럼 불린다고 네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말을 아끼고 좀 중요한 말을 이렇게 던지는 느낌처럼 보였는데 쇼미에서는 또 개그처럼 개그화돼가지고 막 표정을 웃긴 표정을 짓는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신기하게 예전부터 봐왔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딱 봤더니 진짜 겸손함이 좀 드러나고 그 안에 힙합 자기가 래퍼로서의 열정도 내비치면서 한국 힙합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담백하게 네. 해서 더 인상 깊었어요. 뭔가 대단한 철학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즐거워서 했던 건데 이게 이러한 결과를 나왔고 그거에 만족한다. 이런 느낌의 이런 뉘앙스. 좋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대중의 평가가 계속 엇갈려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신경을 하나도 쓴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늘 즐거워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힙합하는 친구들이 조금 인기를 덜 받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재미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힙합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이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중을 좀 설득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정도 되나요? 1시간 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힙합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 반추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궁금해요. 사실 저한테는 이미지가 딱 그 쇼미에서의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모가 있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쇼미에서 막 웃긴 표정 짓고 드립치고 이런 것들도 네.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돈을 받고 방송에 나갔으니까 어떤 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만족을 한대, 자기는. 근데 그게 좀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진중한 이미지랑 되게 상반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덕화이엇 엄청 싫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멋있어 보였어.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많네요, 이번에. 저는 유튜브는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콘텐츠 중에 교보문고 유튜브가 있어요. 네. 네. 그 안에 써드림 첨삭소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소설가 혹은 에세이스트 혹은 시인들이 각자 나와서 구독자들의 글을 받고 그거를 첨삭해주는 콘텐츠예요. 네. 근데 어쨌든 다들 글을 쓸 경험을 하게 될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 글이 첨삭받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각자의 문학가들의 철학을 볼 수 있는 콘텐츠라서 이것도 매번 게스트가 바뀌거든요. 그냥 혼자 나와서 글을 쭉 읽어주고 이런 글은 이런 쪽으로 바꾸면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콘텐츠인데 되게 흥미롭다. 네,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고 최근에 박참새 시인이라고 네. 이번에 그 민음사에서 첫 시집을 낸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시에 대한 그런 첨삭을 해주는 코너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또 인상 깊어서 또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시를 첨삭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시를 첨삭하는 건 사실 네. 어려운 일이고 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를 지금까지 써오면서 같이 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배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즐겁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다시 당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연 추천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더 라스트맨이라는 작품이고요. 마지막 남자. 네. 네. 이제 1인 뮤지컬이에요. 네. 1인극, 연극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뮤지컬로는 1인극이 원래는 많이 없었거든요. 요즘에야 조금 생겨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 뮤지컬이라서 그냥 일단 그 장르 자체로도 그 형식 자체가 좀 새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 좀비 세상에 왔는데 이 네. 마지막 생존자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벙커에서 1년 동안 생존을 하는 그런 생존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반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그 무대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더 라스트맨. 네. 얼마나 추천하나요? 별거다 물어보고. 숫자로 말씀드려야 강추야, 될까요? 강강추야. 강추. 강추. 네. 강강치. 또 있으십니까? 저 음악들 몇 개 추천드릴게요. 네. 요새 보통 이제 남자 아이돌, 여자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번갈아 가면서 인기를 얻는데 요새 보이그룹의 전성시대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동안 보이그룹 안에서 세계관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뭐 이상한 무슨 세계관 만들어가지고 네. 초능력이 있다느니 뭐 무슨 신화, 유럽 신화의 뭐 후예라느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쌓는 거죠. 네. 팬들 진입장벽을 쌓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보이그룹 추세는 청량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지 리스닝 할 수 있고 네. 보면 훈훈해지고 막 약간 이런 컨셉들이 많이 이제 주류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일 유명한 그룹은 투어스라는 그룹의 첫 첫 만남은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들어봤어요. 그건 시작은 첫 만남을 아저씨 같이. 어려워. 따단 트로트가 돼버렸네요. 약간 근데 음악이 되게 짧아. 맞아요. 맞아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누군가 뛰어가면서 맞아, 나올 맞아, 것 맞아. 같은. 네. 저 아침마다 듣잖아요. 아 그래요? 아까 소개드렸던 네. 제로베이스원 인 블룸이라는 노래도 비슷하고 또 되게 재밌는 게 플레이브란 그룹 혹시 아시나요? 알지. 아세요? 버추얼 아이돌. 네. 버추얼 아이돌이라 해가지고 얼굴은 안 나오고 전부 다 그 가상 캐릭터로 된 그룹인데 이분들이 되게 엄청 요새 핫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요? 음악 방송에서도 또 나오고. 맞아요. 어떻게 나와요? 그냥 그 모습으로 버추얼 나와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구나. 네. 근데 잘 공감 안 되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인기 많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아이돌 이 그룹에는 6번째 여름이라는 노래가 되게 유명해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네. 의외로 노래를 되게 잘해요. 네. 그럼 이 노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냐고요? 그냥 네. 똑같이 노래를 만드는 건 똑같아요. 작곡가들이.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요, 실제로.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VR 기기 끼면은 사람이 네. 다른 모습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사람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 컨셉. 그냥 컨셉으로. 컨셉이 근데 그래요. 기계음으로 하는 그룹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그룹마다 달라.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네. 전시 뭔가 추천을 엄청 하겠습니다. 열심히 혼자 찾고 있는. 그거 찾은 거예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네. 베르나르 뷔페전이 열려요. 뷔페요? 네. 작가 이름입니다. 프랑스 작가 이름인데요. 뷔페 씨. 네, 뷔페 씨. 뭐 맛있는 게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아니 이 사람들 베비. 네. 유명한 작가인데요. 저는 이 전시가 몇 년 전에 열렸을 거예요. 그때 가보고 처음 이 작가를 알았거든요. 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그림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암울한 상황을 담아내는 그림들도 많고 자기의
화풍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한때는 피카소에 대적할 만한 화가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었던 화가예요. 그래서 전시 찾고 계시다면 예술의 전당으로 나들이 가셔서 이 작가의 작품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를 해봅니다. 이 인물이 피카소와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게 아내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순애보적으로 사랑했어요. 네, 그러기도 했고 작품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요즘 스타일의 작품도 많고 그렇습니다. 뷔페시. 네,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할 만큼 했다. 추천. 오늘. 맞네요. 네. 많이 했네. 나왔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 네, 끝입니다. 네. 다음 특집 잠깐 얘기하고 끝낼까요? 네. 네. 다음 특집은 제가 선정을 했고요. 네. 패션입니다. 패션 특집. 네. 패션. 여태까지 한 번도 난해하다. 다뤄보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이제 점점 그 소재가 고갈되어가는 시점에 뭔가 한번 여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패션으로 그 선정해보았습니다. 열정의 패션으로 가도 되나요?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죠. 안 됩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패션 특집이 다음 주부터 맞습니다. 시작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끝내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끝내요? 네. 밋밋한- 라고 하시기 밋밋한데? 바랍니다. 밋밋한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밋밋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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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